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동근통 성형외과 의사 김천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발모 아니면 탈모, 결국 많은 세계 인구들의 상당수가 좀 모발을 좀 더 풍성하게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많습니다. 이 탈모도 노화의 과정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노화의 첫 시작이었던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탈모에 대한 탈모 치료제 아니면 뭐 시약품, 뭐 의약품 아니면 생활용품 또 뭐 모발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미용적인 방법, 심지어 뭐 가발 아니면 그 탈모를 우리가 아는 성형외과 의사의 모발 이식 등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은 올바로 된 치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서양의학에서는 특정 유전자의 문제로 보통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찰의학이죠.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개념을 봤을 때 모발을 어떤 개념 보는가라는 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이 인지가 맞다고 생각되시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물론 이 영상은 순수 제 개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마치 전체적인 절대적인 사실처럼 믿지는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제 임상 경험 봤었을 때 상당히 이 부분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여기 옆에 꽃이 보일 것입니다. 꽃이 이제 있고 잎사귀가 있고 또 꽃봉우리가 있고 밑에 또 뿌리가 있겠죠. 그러면 이 꽃은 물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마르면 꽃이 시들게 되고 잎사귀가 시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발도 똑같습니다. 모발도 하나의 이게 줄기라면 그 모발 밑에 뿌리가 모근이 있고요. 거기에 혈액 공급이 되어줘야지 모근이 잘 살게 되고 그 모발이 좀 더 약해진 걸 막고 튼튼해지겠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 몸에 혈액 공급이 되어야지 조직이 활성화되는 건데 그 중에 모발 조직도 마찬가지로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혈액 공급이 되지를 않거나 좀 적게 되면 모근에서 빨아들인 영양이 적어지니까 모발이 어떤 두께나 직경이 얇아지겠죠. 그래서 힘이 없어지면 빠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왜 혈액 공급이 적게 되느냐? 그리고 왜 여기가 먼저 M자처럼 이쪽이 먼저 혈액 공급이 먼저 떨어지느냐? 단지 유전적인 부분 때문에 생긴다라는 얘기는 많지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이 서양의학도 설명의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동근통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통찰적인 의학적인 관점은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맞나라는 걸 한번 인지를 해보셔야 될 것인데요. 그럼 왜 혈액 공급이 적게 되는가? 결국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예요. 개처럼 고양이처럼 걸어 다닌다면 이 모발 건강이 상당히 유지가 될 것인데 직립을 함으로써 심장에서 머리로 중력을 이겨내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좀 비효율적인 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살아가면서 어릴 때는 사지는 작고 대두 머리가 큽니다. 20살이 되면서 점점점 사지가 길어지고 몸이 길어지고 얼굴은 몸에 비해서는 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뇌 발달이 정체가 되는 겁니다. 초반 아기 때는 많이 발달이 되다가 그 성인 되면서는 이제 얼굴이나 머리 두께가 딱 정해져서 사지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20세가 넘어가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지를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운동을 한다든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서 있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피가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습니다. 물론 혈액이 돌죠. 혈액은 도는데 점점 활동을 하면서 다리를 많이 쓰게 되고 아래쪽을 많이 쓰게 되면서 피가 아래쪽으로 좀 더 집중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후가 되면은 다리가 붓게 되고 심한 사람은 정맥류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이 피가 밑으로 점점점 내려가면서 피곤이 찾아오는 겁니다. 결국 피곤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뇌의 혈액량이 떨어져서 피로도가 떨어진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이 썼기 때문에 아니면 먹는 게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력이 적거나 출력이 많아지거나 어찌됐든 좀 에너지 소모가 좀 많아지면 이제 피로도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아래쪽으로 점점점 이제 피가 내려가면서 모근에 혈액 공급이 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반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면 유전인 사람은 일찍 빠지고 유전이 없는 사람은 늦게 빠지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전과 생활 습관이 저는 겹쳐진다고 보는 겁니다. 생활 습관은 사지 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거나 너무 많이 걷는, 특히 헬스장에서 보시면 그 모발이 별로 없는 분들이 좀 많이 본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사지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근육량이 커지다 보면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많아지고요. 그럼 결국은 위로 가는 피는 좀 더 떨어지게 되겠죠. 결국은 이 많은 양들의 피를 스스로 피를 자꾸 밑으로 끌어내리다 보니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대를 건너면 원래 태어날 때 이 혈관들이 작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작게 태어나니까 20대만 되더라도 혈액량이 굉장히 부족해지니까 탈모가 일어난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론입니다. 이 두피로 가는 혈관들도 작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좀 이제 치명적으로 그 탈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전적으로 아닌 사람들도 노화가 진행되면 탈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서 지방기가 많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혈관에 어떤 찌꺼기, 때가 많이 끼게 되고요. 혈관에 찌꺼기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 두피에도 혈액량이 적게 올라가니까 좀 더 빨리 탈모가 오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뭐 탈모가 없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빠지냐. 결국은 이런 음식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거는 경동맥이 신경섬유로 쌓여 있습니다.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쌓이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어떤 활성화돼서 꽉 조읍니다. 압력이 생기면서 혈액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좀 더 탈모가 생긴다는 것도 단순히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교감신경이 혈관을 수축을 시키면서 그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그 혈액량이 줄어든 혈액량을 모근이 그 영양을 적게 받으니까 모발이 약해지고 그게 빨리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혈액량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쪽으로 머리로 가는 혈액량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탈모가 시작된다. 그러면 이 탈모를 좀 더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머리로 피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혈관에 때가 끼이지 않도록 식습관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콜레스테롤 있는 지방이라든지 그리고 먹는 거를 좀 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건강 보조제를 이용하고 싶다는 분들은 오메가3 같은 그 피를 좀 잘 돌게 하는 혈액순환제를 건강 보조제를 드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추천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건강 보조제라는 거는 또 거기에 사람이 적응하게 돼서 또 뭐 뇌출혈에 대한 또 위험을 또 감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얕은 운동으로 인해서 어떤 혈액을 좀 더 그 찌꺼기를 떼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심장에서 혈압을 올려주면, 그러니까 피를 많이 올려주면 피가 그 때를 다 청소를 합니다. 스스로 우리 정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 혈관 찌꺼기를 없애는 거는 제일 좋은 게 어떤 오메가3나 이런 보조제보다는 운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심폐운동을 하게 되면 좀 더 좋겠다는 거죠. 근데 헬스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왜 탈모가 이제 많으냐? 그분들이 목 운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운동을 하되 목 운동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위로 가는, 앞으로 가는 그 피를 보통 사람들이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심장에서 가슴, 대흉근으로 피를 보내는 게 푸시업 운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목으로 가게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횡경근을 써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 교견으로 해서 이렇게 이를 꽉 깨물거나 이렇게 딱딱딱 해주면 이쪽에서 얼굴에 피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마로 가게 되는 거는 이렇게 꽉 누르면 전체로 피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원장님 물구나무 서기 하면 제일 낫겠네라고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주 일시적입니다. 물구나무 섰을 땐 피가 갔더라도 바로 올라가면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지속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꾸준한 피 혈압을 올려줘야지 그 혈관도 커지고 그 혈관이 커지면서 영분도 공급이 많이 되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순간적인 거는 이미 탈모로 인해서 작아지는 혈관에 쏟아분들 가지도 않고 오히려 뇌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육을 써야지 지속성을 가지고 점점점 발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흉근, 그다음 목, 그다음 깨물근, 이마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헤드뱅잉, 우리가 메탈 가수들 보면 헤드뱅잉을 하죠. 그래서 이를 흔드는 이것들도 보면 굉장히 그 모발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M자 탈모가 있습니다. 이 M자 탈모가 왜 생기냐? 또 어떤 사람은 왜 정수리만 여기 빠꼼하게 생기냐? 다 부위가 다르죠. 이거를 단순히 그 디하이드로테스토로네이스, DHT 호르몬으로만 설명은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혈관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왜 혈관이 이쪽으로는 별로 안 가냐는 겁니다. 보면 그 여기는 측두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정근이 있죠. 이쪽에와 이쪽에는 근육이 많은데 하필 이쪽은 근육이 비는 공간이 생깁니다. 특히 턱이 무턱이신 분들은 씹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씹는 근육이 약하면 측두근도 적게 쓰게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좀 더 그 모발이 약하게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물론 유전적으로 혈관이 작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M자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 아니셨던 분들이 거는 M자로 생긴다는 거는 원래 여기가 근육이 많고 여기가 근육이 많은데 여기는 근육이 없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근육을 통하지 않고 혈관이 가야 되다 보니까 혈액에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 근육은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근육은 뼈와 뼈 사이에 붙어서 움직이는 역할도 해주지만 실제는 피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산시키는 어떤 그 모타 역할을 합니다. 이런 모타가 각각 다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 근육을 쓸 수밖에 없고 이 근육을 쓰니까 이게 그 또 하나의 부스터가 돼가지고 또 피부로 또 다 공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하필 이쪽 부분이 잘 없다는 겁니다. 여기 근육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빠지고 근육량이 작은 분일수록 좀 더 깊게 탈모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은 다 빠지는데 왜 뒤만 남았냐? 이분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옆에서 이제 자세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책을 보든 뭐 서 있다가 약간 고개를 빼고 있든지 아직 뒤로 이렇게 제끼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혈액 분포를 보면 앞쪽 근육보다는 뒤쪽 근육을 이미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빼게 되면 이 승모근과 어깨 쪽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굉장한 로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간다는 겁니다.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피가 굉장히 공급이 잘 되니까 빠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나는 순간 여기서는 이제 중력을 타고 올라와야 되죠. 이 뒤로부터는. 그러니까 피가 좀 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공급의 원리로 요쪽에 좀 없는 사람은 M자가 생기고 이 끝에가 좀 덜 가는 사람들은 끝에가 또 생기고 그렇게 해서 다 이유가 혈액 공급이 국소적으로 좀 적은 지역으로 탈모가 생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버님이 M자가 좀 있네 라고 하시면은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측두근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러니까 음식을 오랫동안 씹는 쪽을 많이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한다면 M자 탈모를 훨씬 좀 줄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그 유전이 있으면 이랬으니까 아버님이 이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를 예측을 하고 그걸 좀 덜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개를 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까지만 오고 더 안 되도록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제껴서 피가 위로 잘 올라오도록 앞으로 숙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원형 탈모를 예방한다든지 각자 그 유전에 따라 생활 습관을 반대로 해버리면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녁에 잘 때 머리를 이제 감고 주무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물론 여성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내 머리 길어서 머리 축축한데 그래서 나 아침 머리 감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침에 머리 감는 게 좋으냐 그리고 저녁에 머리 감는 게 좋으냐면은 저녁이 훨씬 머리 건강에는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침부터 그 낮에까지 이 많은 먼지들이 위에 다 쌓여 있게 되겠죠. 물론 실내에 있는 분들도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양이 적다 많다 차이지. 그러면은 이 먼지를 털어내 줘야지. 잘 때 이 모발이 그 수리를 하게 되거든요. 모든 몸의 회복은 잘 때 일어난다.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탈모가 빨리 일어나는 이유도 잠을 잘 자야지 그 자는 동안 수리를 합니다. 내가 모발이 이제 빠졌으니까 다시 모발을 나게 해야지 하면서 피를 머리로 가게 해서 이제 그 수리를 하는데 이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신 분들도 그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먼지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숨을 못 쉬죠. 모발 또한 피지가 분비가 되고 또 먼지가 앉게 되면 자꾸 막힙니다. 그러면 모발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많이 끼면 당연히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면 이 순환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씻어줘야지 저녁에 잘 때 잘 씻어줘야지 노폐물이 없어야지 푹 잘 때 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이클을 도는 분들은 사실 모발이 잘 빠지질 않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하시는 분들은 잘 때 답답하게 수리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잘 빠지는 이유가 어쨌든 머리 건강, 모발 건강을 위해서는 저녁에 감아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감을 때 또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 감을 때 그냥 샴푸잉만 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샴푸 자체도 화학제가 많습니다. 요즘 물론 허브차, 녹차 추출물 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화학제를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어찌됐든 이 샴푸를 거품을 낸다 할 때 두피 마사지를 하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서 머리 감는 것보다는요, 조금 온수, 너무 뜨겁지 않고 너무 차갑지 않고 약간 온수로 해서 샤워기를 들고도 오히려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감는 게 그동안 피를 많이 얼굴에 쏟게 하죠. 그리고 샴푸를 최소 3분을 샴푸잉을 하시고 이런 그 손가락 조인트를 이용해서 긁듯이 손톱 말고 조인트를 해서 우리 긁듯이 하면은 훨씬 더 시원하고 좋습니다. 결국은 이 피가 혈액순환 안 된 거를 그 뭉쳐있던 이 정체된 피를 오히려 이렇게 풀어주면 저녁에 풀어주고 자게 되면 혈액순환이 훨씬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발만 그냥 씻어낸다 이렇게 먼지만 씻어낸다는 것보다는 모근을 계속 자극을 해주면은 이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빗을 가지고 해주고 샴푸해서 두피 마사지 해주면 그리고 또 얘기 드렸다시피 그런 혈액 운동을 좀 해주면은 사실 모발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운동 방법 중에 하나는 절을 하는 게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제 관점을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이 절을 하는 게 우리 두피에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다. 머리와 발끝을 가장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빨리 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100배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숨이 찹니다. 한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절을 하루에 200번씩 300번씩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식탁 테이블로 있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두피 빗으로 하기 전에 사지로 고양이 긋듯이 이렇게 한 20바퀴만 걸으면 굉장히 숨이 찹니다. 결국은 우리가 직립보행을 해서 생긴 거니까 잠시 아침에 한 5분이라도 사지 보행을 좀 해주면은 이게 혈액을 계속 아침에 머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피곤을 느끼실 때도 이렇게 머리로 피를 좀 올리는 여러 가지 절이라든지 사회 보행 운동을 해주시면은 피곤을 좀 싹 가실 수 있는 이 원리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발에 관련된 많은 또 논쟁점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이 모발을 튼튼하게 하는 관점은 요지를 말씀드리면
머리로 피를 보내줘라. 그 개념으로 운동을 해줘라는 게 제 논지고요. 이거는 뭐 하루 이틀 해서 금방 될 수가 없고요. 최소 6개월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안 된 분들은 일찍 포기를 하기 때문에 이 동근통을 시청하신 분들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제가 말씀하는 내용을 뭔지를 나중에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발모제를 바르지 않고 먹지 않고 모발 이식을 하지 않고도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발이 무조건 난다라고 얘기는 드리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각자 하는 생활 습관에서 어떻게 운동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운동을 최소 6개월간 꾸준히 하면은 적어도 모발은 튼튼해져서 그 빠지는 개수가 훨씬 줄어들 거다. 이거면 여러분들이 3개월, 6개월 정도 샴푸만 해봐도 내 모발이 훨씬 빠지는 게 적어진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고 느끼신 분들이 우리 댓글을 우리한테 주시면은 훨씬 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자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긴 설명이었는데 모발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서 좀 더 추가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감사합니다.